요즘 AI 때문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투자를 하려 해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완전히 다른 두 거인이죠. 바로 워렌 버핏과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람의 투자 철학을 통해서 AI 시대의 투자 해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워런 버핏입니다. 이 말은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첫째,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게 바로 오마아의 현인이 평생을 지켜온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에요. 안정성, 그리고 가치. 이게 전부인 거죠. 아주 전통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버핏의 이 철칙, 과연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막 만들어가고 있는 이 정신 나간 세상에서도 그대로 통할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이 검증된 원칙이 머스크의 파괴적인 혁신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수십 년간 시장의 시험을 이겨낸 거장이죠. 워렌 버핏의 지혜,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아, 스노우볼! 버핏 하면 딱 떠오르는 비유잖아요? 이게 뭐냐면 진짜 부자는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지만 단단한 눈덩이를 만들어서 아주 긴 언덕에서 굴리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면서 가속도가 붙잖아요. 바로 그 복리의 마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순서입니다, 순서. 보통 사람들은 자산부터 생각하잖아요. 어떤 주식 사지? 어디에 투자하지? 이렇게요. 근데 버핏은 완전히 반대예요. 자산은 맨 마지막, 그냥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모든 건 깊이 있는 지식에서 시작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쌓으면 좋은 자산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이게 바로 버핏의 투자 철학을 떠받치는 기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것. 주식 한 주를 사더라도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등락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보는 거죠. 특히 마지막, 싼 회사보다 위대한 회사. 이건 그의 영혼의 파트너 찰리 먼거 덕분에 얻은 깨달음인데 이게 버핏을 지금의 버핏으로 만든 결정적인 한 수였다고들 하죠.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버핏의 안정적인 세계와는 정말 180도 달라 보이죠. 한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세상을 새로 만들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남자, 바로 일론 머스크의 세계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신조어가 바로 머스크노미입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XAI 이 6개 회사를 그냥 따로따로 보면 절대 안 돼요. 머스크는 단순히 여러 회사를 가진 부자가 아니거든요. 이 회사들은 서로 데이터와 기술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성장하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거예요.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그럼 이 생명체가 어떻게 움직이냐?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옛날 트위터, 지금의 X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글, 즉 언어 데이터가 XAI의 인공지능 그록을 학습시켜요. 동시에 전 세계 테슬라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모으는 실제 도로 데이터, 즉 물리 데이터도 그록한테 가죠. 그럼 똑똑해진 그록이 뭐가 되느냐? 바로 테슬라 로봇이랑 자율주행차의 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하는 혈관 역할은 누가 하냐? 바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하는 거고요. 완벽한 선순환 구조죠.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플라이휠인 셈입니다. 자, 버핏의 안정적인 스노우볼과 머스크의 폭발적인 플라이휠.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이거 거품입니까? 아니면 이제 겨우 시작인 걸까요? 이걸 보시죠.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때는 어땠나요? 그냥 아이디어 하나,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뜬구름 잡는 약속만 가지고 매출도 이익도 없는 회사들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AI 붐을 이끄는 회사들은 이미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제 돈을 버는 인프라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아직은 버블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비유하자면 마치 19세기의 미국 전역에 철도를 처음 깔던 때랑 비슷하다는 거죠. 일단은 길부터 내야 하잖아요.
전국을 연결할 철도망, 즉 AI 인프라를 까는 아주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진짜 거품은 이 길이 다 깔리고 난 다음에 너도 나도 철도 회사를 차리면서 과잉 투자가 일어날 때 생기는 거고요. 우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버핏의 지혜와 머스크의 비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만의 투자 전략을 짤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직접 축구팀 감독이 되어보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짤 승리의 포메이션입니다. 한번 보세요. 최전방 공격수, 골을 넣어야 하니까 가장 공격적이어야겠죠? 여기엔 팔란티어 같은 고위험 고성장주를 두는 겁니다. 허리를 책임지는 미드필더는 공수 조율을 다 해야 하니까 엔비디아나 테슬라처럼 성장과 안정을 둘 다 잡은 선수들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우리 팀의 든든한 백, 수비진에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웬만해선 뚫리지 않는 철벽 같은 기업들을 세우는 거죠.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골키퍼, 무슨 일이 있어도 골문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건 바로 현금입니다. 캐후의 보루인 셈이죠. 이 포메이션의 진짜 목표는요, 화려하게 한두 골 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위기가 와도 경기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90분 내내, 아니 연장전까지 뛰어서 결국엔 이기는 겁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다 털리고 나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까 말했던 버핏의 그 스노우볼, 복리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짠 이 멋진 포메이션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기장 자체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투자하려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요, 그냥 혼자 뛰는 게 아니라 거대한 지정학적 판 위에서 새로운 기술 동맹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10년, 어쩌면 그 이상 기술 패권을 좌우할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바로 미국의 AI라는 두뇌와 한국의 반도체와 로봇이라는 몸이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왜 이런 동맹이 생기느냐? 간단해요. 미국은 지금 anything but China, 즉 중국만 아니면 된다는 전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AI라는 엄청난 두뇌를 만들었는데 이걸 실제로 움직이게 할 손과 발, 즉 HBM 메모리나 로봇 부품 같은 핵심 하드웨어를 만들어줄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중국은 안 되니까요. 그럼 누가 있느냐? 바로 한국인 거죠. 그래서 한국이 그냥 하청업체, 을이 아니라 미국이 없으면 안 되는 오히려 갑을 흔들 수 있는 슈퍼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기회죠. 그리고 이 한미동맹이 중요한 이유가 AI의 다음 세상이 바로 피지컬 AI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더 이상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로봇이 되고 자율주행차가 되어서 우리 눈앞에 현실 세계를 돌아다니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이 시대를 여는 열쇠,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야기 전체를 딱 한마디로 꿰뚫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 기가 막히게 언제 사고 언제 팔지 그 순간을 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묵묵하게 긴 시간 자체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이기는 길이라는 거죠. 이제 기계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지도 모르죠. 자,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더 현명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성장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